이런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?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그 시점이 2022년도 상반기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대는 개인회생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고 50대, 60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이 개인회생이 워낙 많이 알려지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통계 이런 거를 다뤘었는데 최근에는 좀 추이가 어떤가요? 최근 추이가 변화가 있어요. 서울회생법원이 2024년 상반기에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. 서울회생법원은 몇 년 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는 사람들의 통계를 상반기에 한 번,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 이 통계의 모집단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국 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반기, 즉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개시 결정을 받은 개인 회생 사건입니다. 사건 수는 총 11,388건이고요. 그 중에 내부회생위원이 처리한 사건이 6,609건, 외부회생위원이 처리한 사건이 4,779건이었어요.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채무자들의 채무총액이에요. 이번에 발표된 채무자들의 채무총액은 9,383만 원이 중위값이었습니다. 이는 2023년 상반기에 9,649만 원보다 약 300만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요. 채무액이 줄어들었다. 이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채무총액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제일 많았어요. 이는 중위값이 9,383만 원인 거를 봐도 알겠죠. 거기에 중간이 있고 많은 수가 거기에 몰려 있어서 43.1%가 그 구간에 몰려 있었고요.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사람들은 29.5%로 해서 약 73%가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채무총액이 존재하였습니다. 2023년 상반기와 비교를 한다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39.1%로 올해 상반기보다 좀 더 비율적으로 적었고요.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30.1%로 올해 비율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본다면 채무자들의 총 채무총액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채무총액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채무가 1억 원이 있고 연체된 이자가 2천만 원이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이 총 채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자료에서 삼는 채무총액은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만 한 거예요. 이자는 뺀 겁니다. 만약에 이자를 포함한다면 채무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.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지금 채무총액이 줄어드는 추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2022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쭉 비교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2023년 상반기에는 8,524만 원에서 그해 하반기에는 9,218만 원, 2023년 상반기로 가면 9,649만 원, 그 다음 그해 하반기에는 9,743만 원으로 쭉 증가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처음으로 9,383만 원으로 약 0.9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?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느냐, 이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신용불량까지 간 다음에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젊은 층들의 개인회생이 많아졌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채무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. 젊은 층의 개인회생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채무총액 값이 줄어든 면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통계는 어떤 연령대가 많이 했느냐예요. 기존까지 말씀드린 걸로는 20대는 점점 늘어나고 5, 60대는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통계는 어땠느냐, 마찬가지로 20대의 개인회생 건수는 더 늘었어요. 절대적인 건수로는 작년도 상반기에는 1,536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,733건이 됐으니까 건수로는 꽤 늘었죠. 하지만
다만 비율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16.8%인데 올해는 15.2%로 조금 줄었습니다. 그럼 어디서 증가를 했느냐 찾아보니까 비율적으로 본다면 50대에서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. 50대가 작년에는 17.9%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9.8%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,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작년엔 28.8%에서 29.2%로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. 이제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개인회생을 많이 알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구나,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. 연령대 통계가 같이 나온 게 성별 개인회생 신청 상황이에요.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많이 많았어요. 남성이 62%, 여성이 38%였어요. 그런데 올해가 되니까 이 비율이 많이 격차가 줄었습니다. 남성이 56.3%, 여성이 43.7%로 많이 줄어들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좀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본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그 시점이 2022년도 상반기였는데, 그때만 하더라도 20대는 개인회생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고 50대, 60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이 개인회생이 워낙 많이 알려지면서,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,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